오늘은 말이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다룹니다. 그리고 뭐까지 다냐면 연립 방정식까지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학력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어디냐? 바로 행렬에서 연립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한 풀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립 방정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말이죠. 1차 방정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칠판에 있는 문제는 이따 나중에 풀 것이고 사실은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1차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5x 이퀄 3을 만족하는 x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대답합니까? 대답 잘해요. 얼마인데? 5분의 3 이렇게 x는 얼마다? 5분의 3 이렇게 대답 잘합니다. 2x 이퀄 9다. x는 얼마예요? 얼마요? 뭔가 2분의 9 이렇게 대답 잘해요. ax 이퀄 b다. 만족하는 x 얼마인데? 모르겠대요. 아이 뭔가 이 새끼 많이 컸네. 얼마인데? a분의 b? No a분의 b. 그러니까 x는 얼마야? 그랬더니 a분의 b 한 것 자체 동시에 틀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함수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을 땐 최고 차항계수에 미지수가 포함되면 그 미지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가령 y =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 칩시다. 근데 문제에서 가령 b는 0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a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a가 0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래로 생긴 볼록한 함수나 위로 생긴 볼록한 함수가 되지만 만약에 a가 뭐가 되버리면 0이 돼버리면 몇 차 함수가 돼요? 1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아시당초 뭐예요? 달라지게 돼요.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다 보니까 함수와의 교점인 방정식도 당연히 뭡니까? 달라지게 되고 함수가 다른 함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부등식의 내용 또한 뭡니까?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함수나 방정식, 부등식을 풀을 때 최고 차항계수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필히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x 이퀄 b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ax 이퀄 b라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최고 차항계수 a가 뭐일 때와 제로일 때와 a가 제로가 아닐 때로 나누어서 풀으셔야 되네요. 가령 a가 제로가 됐었을 때는 주어진 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0 곱하기 x 이퀄 b가 되는 거죠? 다시 이 식도 다시 또 뭡니까? b가 뭐인 경우와 제로인 경우와 b가 제로가 아닌 경우로 나누셔야 되겠네요. b가 제로가 되면 a가 제로인데 b도 제로가 되니까 주어진 식은 뭐가 돼요? 0 곱하기 x 이퀄 뭐예요? 0 형태가 되겠네요.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죠? 그러니까는 이걸 만족하는 x는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때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b가 0이 아니에요. 좌변은 뭐가 되는 겁니까? 0 곱하기 x. x에다 뭐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데 우변은 0 하니까 b가 나오더라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되더라고요? 불능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a가 뭐일 때? 0일 때였었고 a가 0이 아니었을 때 그때 x는 뭐가 된다? a분의 b라는 유한계. 한계죠? 한계의 근을 갖는다고요. 결국 ax 이퀄 b라는 방정식은 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근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근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다루는 거는 이거를 다루는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루는 건 주로 부정이나 불능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수능에서 출제된다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성에 있는 단순 계산문은 얘가 들어가겠지만 행렬에서의 지금 연립방정식을 푼다든가 뭔가 했었을 때 다루던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사용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갖다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말이죠. 연립방정식과 같이 더불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원을 넘기시면 연립방정식 있죠. 2원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2원 원소가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미지수가 몇 개고? 2개고 그들의 차수는 뭐다? 1차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예요?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2x-y 플러스 3 이퀄 제로라는 식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란 식. 미지수가 이렇게 x와 y 몇 개 있고 두 개 있고 식이 두 개 있죠? 이런 식을 갖다 뭐라고 말합니까?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2원 1차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x나 y 둘 중 하나를 뭐 합니까? 소거시키면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y는 2y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윗식에다가 몇 배 해주라고요? 2배를 합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가 4x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2y 플러스 6 이퀄 제로가 됐겠네요. 그 다음에 두 식을 뭐 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2y와 마이너스 2y 지워져서 이거 뭐가 되고 5x 이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결국 x의 값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으니까 y의 값이 계산되어지겠네요. 자, 요 정도의 2원 1차 연립방정식은 요 정도의 2원 2차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도 충분히 풀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10가에서 다루는 연립방정식이란 실질적으로 이런 연립방정식을 주로 다루느냐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좀 더 뭐예요?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연립방정식이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순 계산을 할 때는 이런 2원 1차 연립방정식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있다가 이 내용과 연관시켜서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필요로 되는 부분, 즉 행렬 파트에서 필요로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 연립방정식만 푸시면 됩니다. 자, 거기 그 밑에 말이죠. 우리가 책에 3원 1차 연립방정식도 써놨죠. 3원 1차 연립방정식. 3원 1차 연립방정식은 뭐예요? 미지수는 몇 개인데 x와 y와 z 몇 개? 3개. 식이 몇 개? 3개. 이걸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미지수의 수를 하나를 뭐요? 줄여서 뭐로 바꾸고? 2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미지수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다시 미지수 하나 줄여서 x에 관한 방정식을 바꿔서 이렇게 문제 풀죠? 그러니까 먼저 두 식을 갖다가 해서 뭐예요? z를 소거하자고요. 자, z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몇 배 해주니까 여기다가 2배. 그 윗식은 뭡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z 이퀄 3이 되겠네요. 이 식에다 2배 주니까 여기 뭡니까?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z 이퀄 6 되겠네요. z를 없애기 위해서 윗식 아래식 빼버리면 되겠네요. 빼버리니까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예요? 3y 이퀄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식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자, 다시 이 식하고 이 식을 통해서 다시 뭡니까? 또 z를 없애시면 되겠네요. 윗식에다 몇 배 해주고 2배를 해준 다음에 두 식을 더하시면 되겠죠? 윗식에다 2배 해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z 이퀄 뭐예요? 6에다가 밑에 식이 뭐가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2z 이퀄 마이너스 1을 더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가 5x 마이너스 y 이퀄 뭡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미지수 x와 y 두 개, 식 두 개, 다시 2원 1차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했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3원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나 2원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얘는 미지수가 쟤보다 하나가 더 많다 보니까 과정이 좀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원 1차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10원 1차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몇 개? 10개. 식은 몇 개? 10개. 그럼 이런 10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수 Z 하나를 쭉 없애서 뭐로 바꾸고? 9원 1차 연립방정식 몇 개? 9개의 식으로 바꾸고. 이해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자 하나를 없애서 8원 1차 연립방정식 즉 미지수 8개, 식 8개로 바꾸고. 귀찮아 안 귀찮아? 시간은? 졸라 걸려요? 내용상에는 새로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짜증나지? 요즘 해결할 방법 없을까? 그게 행렬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행렬이에요. 그럼 행렬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굉장히 10원 1차 연립방정식 같이 졸라게 복잡한 식을 뭐예요? 금방 풀어낼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의 사용처는 여러 군데 있지만 행렬이 바로 그런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더라는 얘기예요. 단 고교 과정에서는 말이죠.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역행렬 구하는 것만 배운다 뿐이지만은 대학교에 가면은 말이죠. 뭐 N1, N차 연립방, 아니 뭐 N차 행렬, N차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것도 배우게 돼요. 그를 통해서 그런 N1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 나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는 일단 뭐예요?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법이
고교 과정 내 생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수학능력 시험에 뭐 해야 돼요? 출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요즘 들어서 7차에 들어서 맨 처음인 2003년 12월 2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그 부분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것도 좀 어렵게 출제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더란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용은 굉장히 뭐예요? 중요해요. 역행렬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시험에 출제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다고 그러면? 올해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야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2원 1차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칠판을 잘 보도록 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들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수학능력 시험에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보도록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ax 플러스 by는 c다와 px 플러스 qy는 r이다는 두 1차식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미지수 x와 y 두 개, 식 두 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10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나로 넘어가면 이거 뭐입니까? 직선입니다. 이거 뭡니까? 직선이에요. 나중에 또 배우겠죠? 뭐예요? 두 직선을 나타내고 있네요. 즉 2원 1차 연립방정식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직선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먼저 두 직선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두 직선의 지금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두 직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예요. 첫 번째, 두 직선이 뭐 하는 경우 있을 거라고요? 일치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네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 두 직선의 관계는 또 두 번째 어떤 경우 있겠어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있겠네요. 두 직선의 관계는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있겠네요. 크게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나 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직선을 갖다가 말이죠.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때 마이너스 b분의 a 얘가 바로 뭡니까? 기울기입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바로 뭡니까? y 절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y는으로 정리하니까 y는 마이너스 q분의 p의 x 플러스 q분의 r이 되고 요게 바로 요 직선이 뭡니까? 기울기 m'입니다. 요게 바로 y절편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일치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보세요. 자,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또 다른 직선도 이렇게 생겨야 일치하는 거죠.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일단 두 직선이 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똑같은 y절편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같다. 이때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 기울기가 이때의 기울기 마이너스 q분의 p와 같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마이너스 지워도 되겠죠? p가 1로 오고 b가 1로 가도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바로 x의 개수 p분의 x의 개수 a가 y의 개수 q분의 y의 개수 b와 같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울기가 같단 말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모두 같아야 된다고요? y절편도 같아야 된다고요? 이게 y절편이죠? 이게 또 하나의 y절편입니다. 그래서 y절편이 같으려면 바로 b분의 c가 뭐예요? q분의 r과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 뭡니까? q분의 b는 r분의 c가 되네요. 뭐라고요? q분의 b는 r분의 c가 되면 y절편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q분의 b가 뭐라고요? r분의 c와 같으면 y절편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게? 이게 무슨 말이라고? 기울기가 같다.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 y절편이 같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같다. 그게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립방정식의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직선이 일치했다는 말은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직선상에 있는 모든 놈이 다 교점이라는 얘기죠. 교점이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연립방정식에서 교점이 무수히 많은 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정이라고 그랬네요.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면 뭡니까? 지금 부정인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이 뭐합니까? 지금 평행할 조건이에요. 두 직선이 평행하단 말은 한 놈은 이건데 한 놈은 이거란 얘기죠? 평행하려면 일단 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네요. 근데 위식에서 기울기가 같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가 같다.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는 달라야 됩니까? y절편을 달라야 되네. 그러니까는 이게 y절편이 같다는 거니까 y절편이 다르다는 얘기가 등호가 아니더라 그랬죠? 이것이 r분의 c와 같지 않다. 이게 바로 두 직선이 뭐 할 조건입니까? 평행할 조건이에요. 세 번째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됩니까? 기울기가 같지 말아야 되네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라고요? 기울기 같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P분의 A의 값이 Q분의 B와 같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자, 평행은 연립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식을 만족하는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불능이라고 말했죠? 자, 이걸 갖다가 다시 보시는 거예요. 다시 봐. 제가 지금 이거는 설명을 뭐로 설명을 했냐면 두 직선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번엔 이거를 두 직선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를 넣어서 연립방정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관점으로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 두 직선의 관계로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두 직선의 관계로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나오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연립방정식의 관점으로서 얘기해보면 사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연립방정식을 풀려니까 미지수 x와 y 두 개, 식 두 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죠? 이런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미지수 하나를 주의해야 되겠네? 누구를 없앨까? y를 없앨까요? 좋습니다. y를 없앱시다. 그럼 이때 y의 개수와 이때 y의 개수 같게끔 만들니까 uc가 몇 배 해줬어요? q배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건 aqx 플러스 bqy는 뭡니까? cq가 될 것이고 이 식에다 뭘 곱했습니까? 다시 b를 곱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bpx 플러스 bqy는 br로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니까 뭡니까? bqy, bqy가 없어져가지고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x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aq-bp의 x는 cq-br이다가 됐겠네요. 자, 아까 초두에 설명했었지만 1차 방정식을 풀을 때는 최고차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 미지수가 뭐일 때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q-bp가 뭐일 때와 0일 때와 aq-bp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때는 다시 또 뭐를 나눠야 돼요? 이때는 다시 두 개 다 나눠야 되죠? 뭐예요? cq-br의 값이 뭐일 때와 0일 때와 cq-br의 값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되네요. 이때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0 곱하기 x가 0 형태가 되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aq와 bp가 같아야 됩니다. cq와 br이 같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두 직선의 관계, 이게 이거와 이거와 같다죠? aq와 bp 같답니다. 지금 뭡니까? cq와 br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두 직선의 관계로 본 것이고, 이렇게 보면 뭐예요? 연립방정식적 관점으로 우리가 확인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용은 연립방정적 관점 사용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사용돼요? 두 직선의 관계가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 이거 일친 거는 이해하는데 그게 왜 부정인 겁니까? 제가 이거 부정인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연립방정식을 노가리 깐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1차 방정식은 차라리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은 차라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2차 방정식은 그냥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냥 2차 방정식만 풀어내면 돼요. 2차 방정식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차 방정식 부분은 행렬 파트에서 역행렬을 이용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하고 2원 1차 또는 3원 1차 같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에서 알아볼 내용이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에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형태의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닌 거죠.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첫 번째, 인수분해. 어떻게 주어진 식을 요렇게 인수분해해서 최종적으로 요거가 0이든가 요거가 0이다 해서 뭐로 바꿉니까? 1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풀이는 바로 뭐예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수학능력 시간에 나온 문제 중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언더스탠? 그래서요, 제가 하도 수험생들만 가시다 보니까 가끔가다 근해 공식이 막 헷갈릴 때가 있어. 야, 이 시간 만족한 x를 구하래. 근해 공식입니다.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a분의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해 공식이네요. 여기가 짝수일 때의 공식도 있죠? 있어 없어요? 그런 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만약에 나오면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언더스탠? 이제 뭐가 됩니까?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입니다.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인데 봐라.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있죠? 자,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정방정식입니다. 정방정식이란 1차 방정식, 2차, 3차, 4차, 5차, 6차 같은 n차, n이 자연수일 때인 n차 방정식 이런 거 갖다가 정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그것보다 낮은 차수의 정방정식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그러다 보면 이거와 이거의 곱이 0이니까 이거가 뭐든가 0이든가 아니면 이거가 0이든가 이거가 0이든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인수정리를 배웠죠.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통해서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0 되는 수를 찾죠. 그래서 뭡니까? 3차식을 인수분해해서 3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들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투, 방정식, 부등식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나형 학생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차 방정식이.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 중에 나올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바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고차 방정식의 바로 대표적인 새끼가 두 새끼인데 x3승 마이너스 이퀄 제로란 방정식과 또 하나가 x3승 플러스 1 이퀄 제로란 방정식이에요. 왜 얘네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수열이란 뭡니까? 수열이란 그 수들의 뭡니까? 규칙성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게 바로 수열이에요. 근데 x3승 마이너스 이퀄 제로란 방정식이라든가 x3승 플러스 이퀄 제로란 방정식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갖다 출제하기가, 수열 문제 출제하기가 좋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평가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대해서만 다루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방정식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이 방식부터 설명합시다. 자, x3승 마이너스 이퀄 제로한 방정식의 한 허근을, 뭐라고? 한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놨어요. W가 아닙니다. 오메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가 방정식이니까 오메가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죠? 네. 오메가를 집어넣으니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은 제로, 즉 오메가 3승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런 관계가 되겠네요. 또 요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요거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과 요거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으로 나뉠 수 있죠? 근데 요거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의 그는 x 이퀄 1이고 그 1은 허수가 아니고 실수니까 실근이지 않습니까? 결국 허근은 어디서만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즉, 이 방정식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말은 바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오메가란 말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오메가는 또 어떤 관계 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뭐다? 제로다. 이런 관계 또한 만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가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이를 통해서 문제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x3승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란 방정식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3승 땡땡땡땡 오메가 9승의 값을 계산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특징은 3승의 값이 1이다 보니까 주어진 오메가는 무조건 2차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오메가 3승 1이죠? 이거를 이용하면 일단 뭐예요? 2차 이하로 떨어뜨리고 다시 이런 2차의 관계식 있지 않습니까? 2차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몇 차로? 1차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는 뭐가 되고 오메가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서 뭡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제로라 했었어요? 오메가 3승은 뭐라 했어요? 1. 이거 뭐라고요? 1.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네? 이거 얼마야? 빵.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4승이죠? 오메가 4승. 근데 오메가 4승은 뭐랑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6승은 1. 다시 뭡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되고 있네? 그냥? 다시 또 몇 개요? 빵. 앞에 3개씩의 합이 무조건 빵, 빵, 빵. 근데 전체 항이 몇 개 있어요? 9개 있으니까 값은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뭐가 됐더라고요? 빵이다. 이렇게 생길 수 있겠네? 두 번째, x3승 마이너스 1 이퀄 제로한 방정식이 아니고 이번엔 뭐예요? x3승 플러스 1 이퀄 제로한 방정식입니다. x3승 플러스 1 이퀄 제로한 방정식에 한 허근을 똑같이 오메가라고 놓으면 오메가는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고요? 오메가 3승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겠네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동시에 또 오메가는 이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메가는 어떤 관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은 뭐다? 제로다가 만들어지겠네요. 오메가 3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몇 승이? 6승의 값이 뭐가 될 거라고요? 1이 될 거라고요. 그럼 얘는 3개 갈 때마다 반복해 순환했죠? 얘는 몇 개? 6개 갈 때마다 뭐 한다고? 순환하는 값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열의 출제 경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그들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내용들이에요. 해, 이, 투.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7차 수학력 시험 중 뭐예요? 전반부에서의 문제들입니다. 요즘 같은 7차 수학력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십가에서의 깊은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지를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출문제긴 기출문제지만은 요즘 스타일은 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여튼 7차에서 나왔었던 문제는 전부 다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되셔야 돼요. 수원 시간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원 시간에 확실하게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 한번 살짝 해보는 거야. 알았지? 대답 좀 해봐. 알았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잘 못 푸는 주된 요인이 뭐냐? 물론 이런 걸 몰라도 문제를 못 풀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기보다는 이 새끼가 정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읽어볼까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랬을 때 자연수에 대하여 fn은 오메가의 n승의 실수 부분이 fn이래. fn이 정의가 뭐예요? fn이란 오메가 n승의 실수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F1이란 오메가 1승의 실수 부분, F2란 오메가 제곱의 실수 부분, F3는 오메가 3승의 실수 부분. 그랬었을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가 바로 문제입니다. 잘 봐. 이거를 다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은하철도 999까지의 FK 플러스 상수는 나올 때 항수로 곱해 나오죠? 얼마입니까? 333 이렇게 생각했네요. 결국은 이거를 푸는 게 관건이네요. 그러면 시그마 계산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올리셔야 되겠네요. 시그마 계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일반항을 구한다. 시그마를 취하죠? 시그마를 풀어야 돼요. 몇 급수니? 아니에요.
첫 번째 K제곱 K3승이니? 두 번째 등비수열이니? 잘 보세요. FN은 오메가 n승의 실수 부분이래요. 그러면 FN을 n을 이용해서 딱 부러지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로는 FN은 오메가 n승의 실수 부분이다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식으로 n의 값으로 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항을 n의 값으로 딱 부러지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몇 급수가 아니에요. n에 관한 식으로 딱 부러지게 표시할 수 없으니까 바로 첫째인 K제곱 K3승 형태도 아닙니다. 둘째인 등비수 형태도 아니고 셋째인 이항물 스타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그래서 이거 하리수라고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해치라고요. 풀어 해치다 보면 그들 나는데 뭐가 발견된다고요? RULE가 발견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F1 플러스 F2 땡땡땡땡땡땡이죠? 그러면 F1이라 뭐라고 그랬냐면 F1이 뭐냐면 오메가 1승의 뭡니까? 실수 부분이야. 플러스 F2란 건 뭐예요? 오메가 제곱의 실수 부분. 땡땡땡땡에서 뭐예요? 오메가 999승의 실수 부분 플러스 333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잘 봐. 그러면 오메가 1승의 실수 부분, 오메가 2승의 실수 부분,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오메가 6승, 오메가 7승 땡땡땡 나갈 텐데 이 오메가가 보세요. X3승 프로3콜 제로한 방정식한 근이었죠? 그러니까 오메가 3승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은 관계를 만족하고 이거로부터 오메가 6승의 값이 얼마다? 1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냐? 대략 좀 해줘. 그냐?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X3승 프로3 인수분해했더니 뭐가 있었어요? X 프로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프로3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 또 여기서 나왔어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프로3 꼴 제로다. 이런 관계까지 나왔었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일단 오메가의 실수 부분을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여기서 지금 실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거 근의 공식으로 오메가를 구했어요. 구했더니 오메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네요. 바로 오메가의 실수 부분은 얼마가 되더라고요? 2분의 1이 되더라고요. 오메가의 실수 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값, 이 새끼가 얼마라고 이 새끼가? 2분의 1이라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의 실수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 방정식으로부터 방정식이 주어졌으면 2차 방정식이 주어졌으면 모든 값을 1차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차, 1차 관계니까.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바로 뭡니까? 이항하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오메가 제곱의 실수 부분은 오메가에서도 실수 부분이 있죠? 빼기 1에서도 실수 부분이 있죠? 근데 아까 확인했더니 오메가에서의 실수 부분이 얼마 있었어요? 대답 좀 해. 얼마 있었어요? 2분의 1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2를 뺐으니까 바로 오메가 제곱의 실수 부분은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세 번째가 오메가 3승의 실수 부분인데 오메가 3승의 값이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니까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네요. 그 다음 뭐예요? 오메가 4승의 실수 부분인데 딸에 오메가 4승은 뭡니까?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죠. 오메가 3승이 얼마 있었어요? 마이너스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실수 부분이네요. 아까 놈은 뭐예요? 오메가의 실수 부분이네. 이놈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의 실수 부분이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당연히 뭐가 됐어? 이거에 마이너스 붙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되고? 2분의 1. 그 다음 뭐가 되고? 1. 이렇게 생각했네요. 무슨 말인데? 앞에 6개의 합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계속 6개씩의 합은 얼마가 된다고요? 0 되겠네요. 근데 애새끼들이 총 몇 개 있어요? 999개 있으니까 999를 뭐로 나눠야 돼요? 6으로 나누셔야겠네요. 그럼 6일은 6, 39, 66이 36, 39, 66이 36. 몇 개 남아요? 3개. 그 3개란 바로 얘와 얘가 되겠네.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요. 거기다가 누굴 더하니까 333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가 되더라? 332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디서 배우냐면 수열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우게 돼요. 수열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사전에 이런 방정식 X3승 플러스 1 이퀄 제로한 방정식이나 또는 X3승 마이너스 1 이퀄 제로한 방정식에 대해서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부분을 모르면 사실 문제 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10가의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구닥다리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 풀 수 있도록 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연습 좀 해볼까요? 자, 1번도 넘어가세요. 자, 1번. 겸손하게. 뭐라고? 겸손하게. 겸손해야 돼. 인수분해했어? 못했어. x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제로네? 그럼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겸손해야지. 인수분해했더니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니까 x는 뭐가 됩니까? 2나 3 되겠네. 또 이것도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퀄 제로니까 x는 2나 마이너스.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근해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시라고요. 언더스탠? 그냥 2번이죠. 2번을 보고서 한마디 해보세요. 2번을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2번 보고. 찢어. 뭐라고? 찢어. 아, 찢으면 그 앞에 때문에 안 되겠네. 지워. 뭐라고? 지워. 3차 방정식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형은 어차피 가형은 수투에서 방정식 배울 테니까 당연히 알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막 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안 들어? 좋습니다. 그 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셔야 돼요. 지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오메가 x3승 이퀄 1이라는 방정식 한 어근을 오메가를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여기서 했었었죠? 어디 있었어? 아, 다 여기 있네, 여기. 요거. x3승 이퀄 1이라는 방정식 한 어근을 오메가로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메가 3승은 얼마다? 1이다라는 조건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보다 제로다가 성립할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딸의 모든 정식을 2차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얘를 이용하면 모든 정식을 1차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합쳐서 모든 정식을 뭐라고요? 1차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뭡니까? 오메가에 뭐예요? 100일승, 100일차죠? 100일차를 일단 뭐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차수를 갖다가 일단 크게 왕창 줄이고 다시 얘를 이용해서 더 줄이시는 겁니다. 자, 오메가의 100일승입니다. 100일승은 오메가의 몇 승? 99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네요. 오메가의 99승이 오메가 3승의 33승 아닙니까?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그리고 얘 결국 뭡니까? 오메가 제곱입니다. 얘는 뭡니까?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이 제로니 물어봤네요. 제로 맞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오메가 20승 뭡니까? 오메가의 18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네? 오메가 18승, 오메가 3승이 6승이니까 1이죠? 이거 뭡니까?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7승은 뭡니까? 오메가죠? 이거 이항하니까 1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맞습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이것도 해보니까. 자, 뭐가 돼요? 오메가 3승이 얼마라고요? 1. 그럼 이건 뭔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0. 이거는 1 플러스 이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0. 그러니까 합이 얼마다? 0. 맞습니까? 맞네요. 그쵸? 자, 이제 이거 먼저 할까? 이거 먼저 할까? 아래 거 먼저 하죠. 왜? 아, 씨발, 졸라 길잖아. 이거 먼저 하자고.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라고?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얼마요? 마이너스 오메가.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다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제로죠?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을 이해하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그냥 요거 다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뭐라고 이해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맞습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4번 확인해 보십시오. 얘 뭐였어요? 틀렸겠네요. 자, 우리가 오메가 3승 이퀄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나 오메가 3승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 근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갔어요. 자,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갔습니까? 자, 외견상 미지수 A, B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입니다. 그때 뭘 구하는 겁니까? 이거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A, B가 얼마입니까? 27. 이거는 뭐가 돼요? A분의 B는 3의 5승 얼마입니까? 3의 5승. 즉
243. 이러니까 미지수 A와 B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이네요.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미지수 하나를 없애야겠죠? 바로 B가 바로 뭐예요? A 곱하기 243이네? 여기다가 B 대신에 A 곱하기 243 넣으면 되겠네? 그 뭡니까? A 곱하기 243이 얼마다? 27이다 약분하니까는 A제곱이 꼴 9분의 1이 돼서 A는 얼마더라? 3분의 1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연립방정식 푸실 줄 아시면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시간 한번 내볼까요? 10가에서 연립방정식 시간 내죠? 그럼 이런 거 나와요. 봐, 이 새끼야. 10가에서 연립방정식 시간 내잖아요? 그럼 막 이런 거 나와.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미지수가 x, y 두 개고 식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럼 연립방정식이 맞아요. 풀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이런 문제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상수항을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해가지고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그 관계식을 이용해 다시 집어넣어서 y를 없애든가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수학능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출제될 가능성은 완전 빵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자기가 식가를 정리한다고 하죠. 제가 가령 인터넷에서 보면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 준비, 저 군대 갔다 오니까는 모든 게 바뀌었더라고요. 수학은 어떻게 우리 때는 공수라고 있었는데 요새는 공수부대인지 뭐 해병인지 없어져가지고 10가 10나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쌍놈 새끼가 슈퍼자인 새끼가 거기다가 막 리플을 다른 거야 막. 아 1월달 2월달에요. 일단 수학의 기본인 10가날 열심히 하시고 독학하시고 정석 같은 걸 공부 좀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3월달쯤부터 수원하실 때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이 새끼 믿은 거야. 그리고 뭐 했다고요? 정석 서점 가서 샀어. 아니 서점 가서 사지 않고 그냥 다락방 뒤져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쓰던 정석이 있어. 그냥? 그럼 그때는 10가나가 주력이었다고 그랬지. 지금은 10가나가 주력이 아니고 그때 10가나가 주력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10가나 내용이 더 어려워. 언더스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공부를 졸라게 하는 거야. 그때 거기 연립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새 7차 수능에 필요한 연립방정식은 아까도 보여준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새끼는 뭐 하고 있다고? 이거를 졸라게 하고 있는 거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그러면 이제 이런 어린 고삐리들은 그냥 어려워도 그냥 뭐 좀 땡깡이나 피든가 아니면 게임이나 한번 하다가 하는데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려워. 스트레스 좀 받아. 그럼 뭐해? 뭐해? 뭐 하긴 뭐해? 술 한잔 해야지. 군대 동기들 만나가지고 야, 넌 요새 뭐 하냐? 다시 회사 들어가려고 그래. 나는 뭐 복학하려고 그래. 너는 뭐 하려고 그래? 모르겠어. 공부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해. 잘 안 되지? 그래. 자, 술 한잔 마시고. 씨발, 뭐,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다 보니까는 잘 돼, 안 돼? 안 돼. 군대 있을 때는 모든 거 다 할 줄 알았어. 군대 있을 때는 왜 군인 정신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와보니까 그게 잘 돼, 안 돼? 안 돼. 야, 내가 씨발 이등병 시절에 그런 두드러 맞고 이런 서론 받으면서도 진짜 했는데 이걸 못할까 했는데 그게 잘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사회 나와보니까 막 술도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야, 안 돼. 거기다가 병신이 술 처먹는 데는 돈을 썼는데 길잡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수능이 어떤 형태로 나온다는 걸 확실히 알고 기본적 내용을 확실히 알면 굳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자기가 문제집을 갖다가 많이 풀면서 자기 그 실력을 높이면 됩니다. 근데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수업을 들어야 돼. 수업을 듣고 배워야 돼요. 언더스탠? 근데 뭐라고요? 잘못 배우면 이런 거를 전락하게 하게 된다고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나왔다 치면 제가 말이죠. 직업을 때려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정도 연립방정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1번에 연립방정 풀 수 있죠? 미지수 x, y 두 개, 식 두 개. 일단 뭐예요? y의 개수를 맞춰서 y를 어떻게 하고 없애서 x에 관한 1원 1차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해보시는 겁니다. 실시. 2번 문제. 실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a-1의 x 플러스 3y 플러스 1 이퀄 제로와 2x 플러스 a-2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연립방정식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생각하시라고요? 두 직선의 관계로 생각해 주시라고요. 뭐로 생각하라고요? 두 직선의 관계. 그럼 두 직선의 관계를 보면 자, 이게 a-1의 x 플러스 3y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고 이건 뭐가 됩니까? 2x 플러스의 a-의 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겠네요. 자, 1번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래요. 한마디로 연립방정식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부정. 두 직선의 관계에서는 일치. 그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인 2분의 얼마가 a-1이 요것분의 요거인 얼마요? a-2분의 3과 같고 그것이 요것분의 요거인 얼마요?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요. 그러니까 2분의 a-1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했네요? 이해가? A값 계산할 수 있겠죠? 요번에 뭐래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래요. 뭐 만들라는 겁니까? 불능. 두 직선으로 따지면 뭡니까? 평행.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하고? 같고 y절편은 같지 않다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 푸시면 되겠네요. 이거 곱하니까 뭡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코르 얼마? 6 이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제로 A는 얼마? 4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아까 뭐일 때였었어요? 1번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가 마이너스 1을 썼지? 이거 답이 아니야. 뭐가 A 콜 4가 답이었겠네요. 언더스탠?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행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할까요? 하라고 해. 할까요? 월권행이에요. 수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거 여기서까지 하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 내용만 확실히 이해하고 계시면 수원 시간에 행렬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풀이와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했던 부분은 어디서 주로 사용된다고요? 행렬 파트에서 사용된다고요. 근데 여태까지 출제된 문제를 봤었을 때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한 풀이가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응용 문제로서는 출제를 했었지만 두 직선의 관계와 행렬과 그 역행렬의 존재 유무와 관련돼서는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원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였습니다.